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온 약간의 조정으로 인해 시장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찌라시로 시장을 반전시켰듯 또 다른 이유로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브리핑과 인프라 관련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월 7일 토요일에 단기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그 기세를 이어가는가 싶었지만 결국 200일 이평선과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하얀색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지수 이동 평균선이 최근의 시세 변화에 가중치를 둔 지표라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은 그런 가중치가 따로 없는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중요했듯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일반 트레이더들은 말할 필요 없고요. 대형 기관에서도 이 200일 이평선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봇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트레이딩 프로그램들은 이 200일 이평선 돌파 기준으로 대량의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경향도 있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트레이딩 알고리즘은 즉각 매수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200일 이평선 저항을 받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온다면 즉각 매도를 하는 식이죠. 정말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이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비트코인 가격이 3, 4월에 고점을 갱신한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을 보였던 날이 5월 19일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때가 바로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날입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이는 게 보이시죠? 2020년 상반기 일봉 차트입니다. 시세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과정에서 200일 이평선을 통과할 때마다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2019년 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의 양봉인데요.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말에 상승장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하락하던 가격은 트라이앵글 끄트머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닥에서 횡보하며 공포에 빠져있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요. 하루에 19%를 올리는 단 하나의 양봉입니다. 이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해외 경제 매체인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서 4월 1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폭탄을 투척하다. 비트코인 ETF 승인. SEC가 바네크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고 MIT 교수인 바이올렛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끝에는 행복한 만우절이라는 문구가 달리면서 거짓 기사임을 알리는 떡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SNS를 타고 진짜 뉴스인 것처럼 공유가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3달 동안 연이은 상승을 촉발시켰고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78%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ETF 뉴스는 진작에 거짓인 것이 밝혀졌지만 시장은 그에 상관없이 상승을 이어갔죠. 여러분들, 문맥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필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평선에 가까워지고 있던 시점에 비트코인 ETF 관련 거짓 뉴스가 나온 게 우연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런 일이 있고 나면 우리는 그 뉴스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장이 조정받기 전에 저 기사가 나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에 시장은 충분한 패닉셀을 만들면서 조정을 주었고 거대 자본 세력들은 바닥에서 가격을 매집 끝낸 상태였죠. 그런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침 200일 이평선이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저런 거짓 뉴스를 내므로써 장기 추세를 뒤집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 아닌가요?
게다가 마침 만우절이기까지 했고요. 다시 현재 차트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200일 이평선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트윗 때문에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그 트윗을 명분으로 이용한 다른 세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 하락 추세를 뒤집은 아마존 찌라시, 과연 이 찌라시 때문에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아마존 찌라시를 명분으로 이용한 다른 세력이 있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은 인프라 법안 때문에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뉴스가 나오든 그것을 명분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가 너무 쉬운 조건 아닌가요? 인프라 법안에는 가상화폐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안의 결과가 크립토 시장에 끼칠 수 있는 단기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죠. 현재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는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규제안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점이 문제이죠. 그 결과로 인프라 법안은 디파이 위주로 세금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개정 없이 통과가 된다면 당장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더 타격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 열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도 이런 점을 걱정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번 인프라 법안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도 크립토 시장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의 로비 활동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막대한 양의 세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파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또 추가로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 조항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법안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는 1099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작성되는 양식인데요. 이런 양식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채굴자를 포함한 모든 크립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고객 데이터를 추적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내용이기에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감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앙화된 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브로커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가 일반적으로 브로커라고 불리지만 이번 인프라 법안은 크립토와 연관된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를 브로커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굴자, 디파이 스타트업, 크립토 개발자와 각종 프로토콜, 그리고 심지어 가상화폐 지갑을 개발하는 이들도 브로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로 취급하는 모든 이들은 고도의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9월 25일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다른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증명 방식의 프로젝트나 디파이에 큰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면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회복된 현재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세력들은 그런 뉴스들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뉴스를 내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이려 들 것입니다. 최근의 상승으로 시장은 탐욕 상태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탐욕이 상승장의 끄트머리에서 나타나는 탐욕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지루한 장세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최근의 상승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맘고생이 심하셨다는 거 잘 알기에 인프라 법안 그까이 거 하고 시장이 쭉 상승을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200일 이평선 저항과 인프라 법안이 끼칠 영향으로 인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예상대로 시장은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조정을 예상하는 이들의 하방 베팅이 실패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숏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런 이유에서 하락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니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락할 때 왜 하락하는지 알고 보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건 분명 큰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 또한 내 시드가 삭제되고 복사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겠죠. 최근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20%가 떨어지고 40%가 오르고 40%가 떨어지고 60%가 오르고 60%가 떨어지고 170%가 오릅니다. 인프라 법안과 200일 이평선 저항 때문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긴 호흡의 차트로 본다면 하루하루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가 이 노란색 박스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결국 이 시장에 확신만 있다면 쭉 우상향하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다른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200원에 사서 250원에 파는 행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200원에 사서 5,000원에 파는 트레이딩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뿐만이 아니라 알람까지 꼭 해두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